14기 동아시아 바다를 항해하던 무역선 한 척이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1975년 한 어부의 그물에 청자 화병이 걸려 올라오면서 이 배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죠. 네, 바로 신안선입니다. 이 배에서는 2만 점이 넘는 도자기, 28톤에 달하는 중국 동전, 수많은 공예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바닷속 타임캡슐이었죠.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향하던 배였습니다. 그 화려했던 국제 무역항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증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신안선 유물이 발견된 지 거의 50년 만에 마침내 그 유물을 위한 전시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거의 영광을 현재로 불러오는 일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바로 그 고려의 심장이었던 개경의 궁궐터 만월대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과거를 현재로 불러오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만월대 유적지 말씀이시군요. 네, 남과 북이 함께 발굴하던 곳이죠. 2018년 이후로 멈춰섰던 그곳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뿌리였던 고려. 하지만 그 유산은 오늘날 하나는 바다 밑에서 다른 하나는 휴전선 너머에서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고려의 유산을 통해 분단된 한반도에서 공유된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가 현재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최근 한국 정부, 정확히는 국가유산청이 내놓은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네, 바로 7년 가까이 중단됐던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재개하자는 내용이죠. 이게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지난 9월 8일 국가유산청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는데요. 경색된 남북 관계를 문화유산 교류를 통해 풀어보려는 시도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발굴을 재개하자는 걸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2020년 7월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립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회의에 북한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유네스코 측에 전달했습니다. 만월대를 포함한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만월대 발굴 재개는 더 큰 규모의 남북 문화 교류를 위한 첫 단추인 셈이군요. 이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는 두 유산, 신안선과 만월대가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안선부터 시작해보죠. 이 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신안선은 14세기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배에 실려있던 유물 2만 7천여 점은 당시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 얼마나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도시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중국의 도자기와 동전, 일본의 유물, 동남아시아의 향신료까지 개경은 실크로드를 잇는 해상 무역의 허브였습니다. 지금의 뉴욕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제도시를 상상하면 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이 서방에 알려진 것도 바로 이 고려 시대입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개경을 드나들며 고려를 코리아로 부르기 시작했죠. 신안선은 바로 그 글로벌 코리아의 증거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글로벌 도시의 심장부였던 만월대는 어떤 곳입니까? 만월대는 개경에 있던 고려 왕궁의 공식 명칭입니다. 475년간 고려 왕조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중심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고 그마저도 북한 개성시에 위치해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함께 발굴을 시작했던 거고요. 네, 2005년 남북 합의로 시작해서 2018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공동 발굴이 진행됐습니다. 남측의 기술과 자본, 북측의 인력이 결합된 상징적인 협력 사업이었죠. 남북의 학자들이 한자리에서 우리 역사의 뿌리를 함께 찾아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2018년을 마지막으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 만에 다시 재개하자는 제안이 나온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 8일 국가유산청이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식화했습니다. 단순히 만월대 발굴 재개뿐만 아니라 철원 도성 공동조사나 금강산 유점사 복원 같은 다른 남북 문화유산 교류 사업들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사업을 넘어 남북 문화교류 전반을 다시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네요. 왜 지금 이 시점일까요? 새로 출범한 이재명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이 깊습니다. 교류, 정상화, 비핵화를 뜻하는 ND 구상을 내세웠는데 여기서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에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입니다. 정치나 군사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보다는 역사나 문화처럼 비교적 저항이 적은 분야에서 먼저 대화를 시작하려는 거죠. 문화유산을 평화의 촉매제로 사용하겠다는 거군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요? 북한이 이 제안에 응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사실 정부의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도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죠. 이건 일방적인 희망사항일 뿐 북한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된 적이 있었죠.
네, 마지막으로 발굴이 중단되기 직전인 2018년 9월에도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조사 재개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후에 북측이 내부 준비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그 이후로 계속 중단 상태인 겁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재개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공개적으로 발표된 구체적인 전제 조건이나 선결 과제는 없습니다.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6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초청 카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를 중재자로 내세워서 부담을 줄이고 남북이 직접 마주하는 것보다 더 유연한 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의 기간에 비무장지대 DMZ에서 평화선언 같은 상징적인 행사를 열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만월대 발굴 재개를 시작으로 DMZ의 유네스코 공동등재까지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신안선 유물전시관 건립 소식은 과거에 화려했던 국제교류 시대를 다시 조명하는 일이고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 제안은 바로 그 과거의 유산을 매개로 현재의 단절을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두 사건은 고려라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우리에게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신안선 유물은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복원하고 전시하며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우리 손안에 있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만월대는 우리 민족의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단이라는 현실에 묶여있는 과거죠. 이런 문화유산을 통한 접근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상징적인 제스처에 그치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문화교류가 정치적,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근본적인 정치, 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문화교류는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취약한 연결고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이 그것을 증명하죠. 북한의 핵 문제나 군사적 도발 같은 더 큰 변수가 발생하면 만월대 발굴 같은 사업은 가장 먼저 희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는군요. 700년 전 세계를 향해 열려있던 고려의 바닷길과 지금은 철책으로 막혀버린 고려의 옛 궁궐터,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과연 메울 수 있을까요? 이번 정부의 제안은 그 간극을 향해 던져진 하나의 작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이 돌멩이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켜 변화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아무런 메아리 없이 가라앉을지는 전작으로 북한의 반응과 앞으로의 국제 정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개경의 국제 상인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또 만월대를 발굴하던 학자들처럼 끈기 있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